부자가 숨겨온 첫 번째 재정규칙은 이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통제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작은 돈을 가볍게 보지 마라.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몸으로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항구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땡볕 아래에서 온몸이 땀에 젖고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나면 주머니에 겨우 몇 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날 번 돈을 바로 술과 담배에 썼습니다. 그들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벌었으니 써야지. 내일 또 벌면 되잖아.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내일도 모레도 평생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작은 돈이라도 반드시 저축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저축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다르게 합니다. 부자는 먼저 저축하고 남은 것을 씁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세월이 흐르면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듭니다. 나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손에 쥔 돈은 크지 않았지만 그 돈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번 돈의 일부는 반드시 남겨라. 네가 쓰는 것이 네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남기는 것이 네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동전 하나까지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정주영, 네가 그렇게 동전 모아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큰 돈을 다룰 수는 없다고. 여러분, 작은 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숨겨온 두 번째 규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도 늘 동전 하나, 원화 한 장을 귀하게 다뤘습니다. 현장에서 자재비를 아끼고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작은 이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차이가 쌓여 큰 자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자재 관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 작은 비용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작은 돈을 흘리면 큰 돈도 흘러간다. 작은 돈을 막는 것이 결국 회사를 살린다. 실제로 그 원칙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도 회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습관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인생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여줍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통제하십시오. 작은 돈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두 가지가 지켜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법보다 돈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라. 작은 돈을 지키지 못하면 큰 돈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규칙이 나를 살렸고 회사를 키웠고 결국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다루는 가장 큰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빚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덫이 바로 빚이라는 사실을 나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부자가 숨겨온 세 번째 재정 규칙은 이것입니다. 빚은 무덤이다. 빚을 피하라. 나는 이 규칙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자본이 절실했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싶었지만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류를 내밀자 은행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담보가 없으니 불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간 내 안에서 이런 유혹이 들려왔습니다. 고리사채라도 쓰자. 당장 돈만 있으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곧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빚은 무덤이다. 지금 편하게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빚은 달콤합니다. 당장은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지만 곧 목줄이 됩니다. 나는 빚에 의존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는 불어나고 마음은 조여오고 결국 삶 전체가 갇혔습니다. 빚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빚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나는 직접 그 유혹과 싸웠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 사장, 지금 이 계약만 성사되면 당신은 크게 성장할 겁니다. 대신 빚을 좀 지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빌리던 사채라도 끌어와야 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빚으로 시작한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빚이 아니라 신뢰와 실력으로 성장하겠다. 결국 나는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다른 길에서 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빚을 피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빚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오늘 편하자고 내일의 자유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 빚이라도 써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자기 합리화가 숨어 있습니다. 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어렵더라도 빚을 피하자. 작은 돈으로라도 시작하자. 빚 대신 신뢰를 쌓자.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돈이 없다고 빚으로 채우지 마라. 돈이 없으면 머리를 써라, 손을 써라. 발로 뛰어라. 그러나 빚에 기대지는 마라. 빚은 단순히 돈을 갚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도권을 잃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빚이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빚은 무덤입니다. 절대 쉽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빚 없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더디더라도 결국 자유와 부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돈을 지키고 빚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두기만 하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네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잠들게 하지 마라. 반드시 일하게 하라. 부자가 숨겨온 네 번째 재정 규칙은 이것입니다. 돈을 잠들게 하지 마라. 반드시 일하게 하라. 돈은 그냥 쌓아두는 순간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돌고 돌면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진리를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매일 들었습니다. 쇳가루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나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계는 멈추면 쇠가 되고 돌면 자산이 된다. 돈도 똑같습니다. 지갑 속에 멈추면 종이에 불과하지만 시장에 나가 돌기 시작하면 자산이 됩니다. 나는 첫 급여를 받았을 때 그 돈을 그냥 묻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네에서 쌀을 조금 싸게 사서 되팔아 보았습니다. 남는 돈은 아주 적었지만 나는 크게 배웠습니다. 돈은 움직여야 산다.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쌓아두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환경이 변하고 결국 그 돈은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부자는 돈을 움직입니다. 작은 돈을 투자하고 흐르게 하고 돌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또 다른 돈을 낳게 만듭니다. 나는 회사 초창기에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직원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가진 돈은 위험하게 쓰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보관합시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묻어두면 썩는다. 돈은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시장에 내보내자. 그래서 나는 작은 기계 몇 대를 사서 공장에 들였습니다. 그것이 회사를 돌게 했고 결국 더 큰 돈을 끌어들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모하게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작정 흩뿌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정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산된 투자, 작은 움직임이라도 돈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다가 결국 잃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흘려보내고 더 큰 흐름으로 되돌려받습니다. 나는 해외 출장 중에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외국 바이어가 내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자본을 돌립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정지는 더 큰 위험을 부른다. 돈은 돌 때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내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단순히 쌓아두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노동자입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내가 쉬고 있을 때도 돈이나 대신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돈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돈을 지갑에만 넣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만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 돈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이제라도 돈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작게라도 투자하십시오. 배움에 쓰고 경험에 쓰고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십시오. 그러면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움직이려 할 때 사람들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은 피해야 해. 하지만 나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부자가 숨겨온 다섯 번째 재정 규칙은 이것입니다. 위험을 무조건 피하지 말고 계산된 위험에 투자하라. 많은 사람들은 위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뒷걸음을 칩니다. 그러나 나는 사업을 하며 알았습니다.
무조건 안전만 좋추면 결국 더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내가 중동 사막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래바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몰아쳤고 낮에는 5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직원들 중 일부는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피하면 평생 작은 일만 하다가 끝난다. 우리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분, 위험은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무작정 달려드는 위험은 무모함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계산하고 준비한 위험은 기회가 됩니다. 나는 사막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모든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인력, 장비, 자재, 자금 흐름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감수해야 할 부분은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끝내 그 프로젝트를 완수했고 그 경험은 회사를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은 피해야 해. 안전이 최고야. 하지만 그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안전만을 줬다 보면 새로운 기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은 계산하되 반드시 도전한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길을 열고 더 큰 불을 쐈습니다. 나는 협상 자리에서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해외 바이어가 우리에게 거대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 계산된 위험이라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 계약은 우리 회사의 성장을 몇 배나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험을 무조건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뛰어들라는 말도 아닙니다. 핵심은 계산입니다. 분석하고 대비하고 전략을 세운 뒤에 감수하는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나는 지금도 말합니다. 안전은 편안함을 준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반대로 위험은 두려움을 준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 원칙이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위험을 피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나섰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무모한 도전은 망하게 하지만 계산된 도전은 길을 엽니다. 그 차이가 가난과 부를 가릅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고 얻는 돈은 독이 되며 결국 무너집니다. 부자가 숨겨온 6번째 재정규칙은 이것입니다. 신뢰를 잃는 돈은 독이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바로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신뢰를 잃고 얻은 돈은 결국 독처럼 회사를 좀먹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한 번은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협상 자리에 섰습니다. 계약 규모가 막대했고 성사되면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브로커가 내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정 사장, 이번에 자재를 조금만 낮췄으면 이익이 큽니다. 상대는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돈만 보면 됩니다. 순간 내 안에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곧 결심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잃으면 끝이다. 그래서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품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익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때는 바이어가 조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믿고 더 큰 계약을 맡겼습니다. 만약 내가 그 순간 눈앞의 돈을 좇았다면 단기적인 이익은 얻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신뢰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회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돈보다 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신뢰는 나중 문제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로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신뢰가 없는 돈은 잠깐은 번듯해 보이지만 결국 독이 되어 몸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신뢰를 지킨 돈은 비록 느리게 쌓여도 단단하게 쌓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신뢰를 지켜라. 단 한 푼이라도 정직하게 벌어라. 신뢰를 버리고 얻은 돈은 너를 살리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사업 현장에서 나는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어떤 업체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 보고를 하고 품질을 속이고 계약을 어겼습니다. 처음엔 돈을 벌었지만 곧 평판이 무너지고 거래처는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손에 쥔 돈은 결국 독이 되어 회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뢰를 잃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돈을 벌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돈은 정직하게 번 돈인가? 신뢰 위에 쌓은 돈인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돈은 반드시 나를 해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단호히 말합니다. 돈은 수단이지만 신뢰는 목적이다. 신뢰를 지키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돈을 줬다가 신뢰를 버리면 결국 돈도 신뢰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뢰를 지키며 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또 하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위치입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간이라는 자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자가 숨겨온 7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라. 그리고 8번째 규칙은 돈보다 시간을 아껴라.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여기지 않고 시간을 가장 귀한 자산으로 대할 때 비로소 돈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내 삶의 전부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돈을 쫓는 동안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단호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은 더 큰 길을 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여러분, 돈을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생은 좁아집니다. 돈만을 위해 살면 결국 돈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인생은 넓어집니다. 돈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돈을 사람을 키우는 수단, 신뢰를 만드는 수단, 미래를 여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내 발밑에 둘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해외 진출을 앞두고 직원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기회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갑니다. 돈만 생각하면 무리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큰 시장을 열기 위해 이 일을 한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결국 그 도전은 회사를 새로운 무대로 이끌었고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8번째 규칙. 돈보다 시간을 아껴라. 이 원칙은 내 삶을 지탱한 가장 중요한 철학 중 하나였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누구보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항구에서 공장에서 현장에서 하루 16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허비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다가 시간을 낭비합니다. 싸구려를 찾느라 몇 시간을 허비하고 작은 절약에 몰두하느라 더 큰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씁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과감히 투자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부와 가난을 가릅니다. 나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중장비를 빌리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 그냥 인력을 더 투입합시다. 시간이 걸려도 돈은 아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쓰자. 그 결정을 통해 우리는 공사를 기한 내에 완수했고 그 결과 더 큰 신뢰와 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돈은 늘 움직이지만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러니 시간을 가장 먼저 아끼십시오. 돈은 수단으로 삼으십시오. 그 두 가지 규칙이 지켜지는 순간 여러분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움입니다. 돈을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쓰는 것은 결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숨겨온 9번째 재정규칙은 이것입니다. 배움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이 원칙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배움에 돈을 쓰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당장 배를 채울 쌀값도 부족한데 책을 사고 기술을 배우는데 돈을 쓴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먹는 쌀은 하루를 살리지만 배우는 지식은 평생을 살린다는 사실을 나는 젊은 시절 책을 사기 위해 밥을 굶은 적도 있습니다. 동료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책이 밥을 먹여주나? 차라리 그 돈으로 술이나 한잔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밥을 굶더라도 내일은 이 책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실제로 그 배움이 훗날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배움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 세미나 참석은 사치다. 교육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배움에 쓰는 돈이 단순히 빠져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만들어내는 씨앗이라는 것을. 나는 해외 출장 중에도 늘 배우려 했습니다. 언어가 부족하면 통역에만 의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단어를 외우고 밤새 책을 들여다보며 언어를 익혔습니다. 덕분에 협상장에서 직접 내 목소리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나를 더 신뢰했고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배움에 인색했다면 그 기회는 절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신기술을 도입할 기회가 왔을 때였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 새로운 장비를 배우려면 돈도 들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지금 있는 장비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움에 드는 돈과 시간은 비용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그 덕분에 더 큰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비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늘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배움을 투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꺼이 돈을 씁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나는 오늘도 단호히 말합니다. 먹고 끝나는 돈은 비용이지만 배우고 남는 돈은 투자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강의 하나가 여러분의 길을 열며 경험 하나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배움에 돈 쓰는 것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미래를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 인색한 사람은 결국 시대에 뒤처지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배움에 과감히 투자한 사람은 성장하고 기회를 붙잡고 결국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움을 통해 얻은 것을 자기만을 위해 묶어두지 않고 반드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숨겨온 마지막 10번째 규칙, 돈은 흘려야 돌아온다는 진리입니다. 부자가 숨겨온 10번째 재정 규칙은 이것입니다. 돈은 흘려야 돌아온다.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것은 썩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마치 강물이 순환하듯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이 진리를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을 꽉 움켜쥘수록 기회는 멀어지고 사람들의 신뢰도 줄어든다는 것을, 반대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면 그것이 다시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한 번은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직원 복지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돈을 아끼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사람들에게 써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쓰는 돈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돌아올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숙사를 지어주고 식사를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충성심은 더욱 단단해졌고 회사는 위기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한 기부나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입니다. 내가 베푼 돈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그 사람의 성장과 성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해외 사업을 하면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현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그 지역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신뢰했습니다. 신뢰는 새로운 기회를 불러왔고 결국 그것이 더 큰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써버리면 끝이다. 움켜쥐어야 지킨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돈은 흘려야 산다. 흘려야 돌아온다. 이 철학이야말로 부자들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돈은 물이다. 고이면 썩는다. 흐르면 맑아진다. 세상은 순환으로 유지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사회에 돌려줄 때 돈은 더 큰 흐름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돈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하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움켜진 돈은 잠시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낸 돈은 반드시 다른 길로 돌아옵니다. 오늘까지 나는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숨겨온 10가지 재정 규칙을 나누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먼저 통제하라. 작은 돈을 가볍게 보지 마라. 빚은 무덤이다. 빚을 피하라. 돈을 잠들게 하지 마라. 반드시 일하게 하라. 위험을 무조건 피하지 말고 계산된 위험에 투자하라. 신뢰를 잃는 돈은 독이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아라. 돈보다 시간을 아껴라. 배움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돈은 흘려야 돌아온다. 이 10가지는 단순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내가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삶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규칙들을 흘려듣고 잊을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할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규칙들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단호히 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흘려보내고 돈을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돈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10가지 규칙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규칙으로 내 삶을 바꿨다.